샬롬. 말의 탄생 첫 번째. 돈키호테 말을 뺏기다. 고티 아저씨네 달걀 5개, 올라 아주머니네 토마토 7개, 훈제 돼지고기 1kg, 밀가루, 치즈 조금, 소금 조금, 기름에 절인 올리브 1병, 또 다른 필요한 게 뭐 없나? 탄초가 귀 뒤에 꽂아놓은 연필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스페인의 아빌라 마을에 사는 탄초는 아빌라 광장에서 열리는 파머스 시장에 가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서는 중이었지요. 파머스 시장은 농부들의 직접 재배하거나 만든 먹거리들을 내다 파는 장이에요. 파머스 시장은 보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웬만한 식재료들은 그곳에 다 있었어요. 그곳의 모든 물건들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적당했지요. 필요한 걸 빼먹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단초는 구매할 것을 메모해 놓은 종이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돈키호테의 집 앞을 지나던 중 문득 지난 몇 달에 걸쳐 돈키호테가 자신을 괴롭혔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돈키호테는 괴짜 작가로 탄초의 옆집에 사는 이웃이지요.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작가임에 틀림없는데 출간된 책은 단 한 권뿐이지요. 탄초가 돈키호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바로 그 한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탄초의 어린 시절, 탄초의 부모님이 바다다 무심코 던져놓았던 책의 제목이 풍차 괴물과의 혈투였어요. 책 표지에는 뻗쩍 마른 기사가 커다란 풍차를 향해 기다란 장을 들고 달려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요. 책은 그저 그랬어요. 아주 재미있지도 아주 지루하지도 않았지요. 그때 사인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었어. 탄초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내저었어요. 처음 돈키호테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탄초는 옆집에 작가가 산다는 게 그저 신기해서 사인을 받으러 갔어요. 돈키호테는 책에 사인을 해주며 탄초에게 이름을 물었지요. 그러더니 아래 사인에 나의 열렬한 팬 탄초에게 라고 당당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탄초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키호테의 팬이 되고 말았어요. 그 제멋대로인 작가 돈키호테가 더 이상해진 건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부터였어요. 그 일은 약 2달 전쯤에 시작되었지요. 돈키호테 작가님, 파머스 시장에 가려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사다 드릴게요. 이른 아침 탄초가 여느 때처럼 돈키호테 집으로 들어가며 물었어요. 탄초는 종종 시장에 갈 때면 돈키호테의 물건까지 함께 사왔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돈키호테가 이상했어요. 빙그레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종이에 사과, 포도, 양상추 등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그러고는 말 대신 그 그림을 내밀었어요. 이걸 사오라는 말씀이세요? 참고로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음성, 문자, 몸짓 등의 수단으로 그 체계를 말하지요. 이걸 사오라는 말씀이세요? 탄초가 묻자 돈키호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탄초는 돈키호테의 심부름을 무사히 마쳤지요. 심부름을 해주었는데도 돈키호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저 흡족한 표정만 지어 보였을 뿐이지요. 돈키호테에게 물건값을 받아 나오며 탄초는 투덜댔어요. 간밤에 언어의 요정이 나타나 캐캐 묵은 작가에게서 언어를 빼앗아 가기라도 한 건가? 다음번 장이 선 날에는 조금 더 심각했어요. 이전에는 사과가 5개 필요하면 사과 그림 옆에 숫자 5를 써 넣었어요. 그날은 숫자도 쓰지 않고 필요한 개수만큼 물건을 일일이 그려 넣었지요. 포도송이를 하나하나 그리기 시작할 때쯤 탄초의 콧구멍에서 뜨거운 김이 쏟아져 나왔어요. 의사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사소통을 시작하였지요. 말을 할 줄 모르는 아기도 울음이나 몸짓, 눈빛으로 엄마와 소통을 하고 자라면서 점차 언어를 익히게 되면 이후부터는 말과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지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은 말이나 글뿐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으로도 이루어진답니다. 작가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탄초가 최대한 정중하게 물었지만 돈키호테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림에 더욱 정성을 쏟을 뿐이었지요. 탄초는 돈키호테가 빨간 장미 5송이, 노란 장미 7송이, 분홍 장미 8송이를 색칠하기 시작할 즈음에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서 졸음과 혈투를 벌여야 했어요. 그날 탄초는 지난번보다 훨씬 크고 무거워진 장보기용 그림 두루마리를 안고 돈키호테의 집을 나섰어요. 탄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어요. 뭐야, 이번엔 말뿐 아니라 숫자도 증발해 버린 거야? 탄초가 씩씩대며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그의 기이한 행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주일 후 탄초는 돈키호테의 집 문을 두드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돈키호테 작가님, 파머스 시장에 가는데 필요한 게 없으시면 저는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그의 기이한 행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기이하다는 매우 특이하고 이상한 것을 말할 때 기이하다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기이할 기에 달을 이자를 쓰지요. 기이한 행동은 기이한 현상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저는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탄초는 마음속으로 5가지만 세고 얼른 도망칠 생각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5을 다 세기 전에 문이 열리며 돈키호테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종이와 펜이 아닌 몸짓으로 탄초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뭐 하시는 거예요? 돈키호테는 손짓, 발짓, 눈짓에 코까지 벌름대며 무언가를 전달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알아챌 수가 없었어요. 작가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탄초는 정말이지 울고 싶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제발 종이에 그려주세요. 탄초가 아무리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탄초는 돈키호테가 보여주는 몸짓과 소리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퀴즈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았는데 감타사가 터져나오고 기분이 좋아질 물건 5개란 말씀이시죠? 탄초의 설명에 돈키호테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게 뭐죠? 탄초가 머리를 끌적이며 묻자 돈키호테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이제 다 알겠어요. 얼른 다녀올게요. 먼저 백기를 든 것은 탄초였어요. 탄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돈키호테의 집을 뛰쳐나와 잽싸게 도망쳤어요. 이제 다 알겠다는 말은 물론 거짓말이었지요. 그날 탄초는 돈키호테의 몸짓을 떠올리며 그에 어울리는 물건을 찾아 시장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녔어요. 언어가 생겨나기 이전의 의사소통을 보면 언어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간단한 손짓이나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지요. 그러다가 그림을 이용하여 뜻을 전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답니다. 백기를 들다에서 백기는 하얀 깃발을 말하지요. 항복의 표시로 쓰는 흰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기를 들다라고 하면 상대에게 굴복하거나 항복한다는 뜻이랍니다. 물건을 찾아 시장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녔어요. 저녁녘이 되어서야 물건을 들고 돈키호테를 찾아갔죠. 헤헤, 작가님, 이것들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돈키호테는 탄초가 수줍게 꺼낸 물구러미를 열어보았어요. 그러고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탄초를 쳐다봤지요. 자네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정확히 설명을 해주었건만 제대로 사온 게 하나도 없어. 돈키호테는 몇 주 만에 입을 열었어요. 다행히 그 사이에 언어의 요정이 돈키호테에게 다시 다녀간 모양이었지요.
뇌물은 일부러 안 사온 건가? 세상에서 뇌물보다 더 향기롭고 한 입 베어 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또 어디 있나. 단초는 기가 막혔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처음부터 뇌물을 사다 달라고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말 몇 마디만 단박에 알 수 있는 걸 갖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몸짓만으로 작가님 생각이 정확히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냐고요? 하루 종일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닌 일이 떠오른 단초가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뇌물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작가님 한 분뿐일 거예요. 단초는 물건이 담긴 꾸러미를 발로 뻥 차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돈케호테의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지요. 그리고 오늘 다시 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돈키호테의 집문을 두드리자니 썩 내키지가 않았지요. 이번엔 또 무슨 괴상한 방법으로 설명을 할까? 잠시 상상을 하던 단초는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짐승처럼 울부짖을까?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화를 낼지도 모르지. 단초는 말이 없던 시절의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림 실력이 뛰어나고 몸짓으로 표현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았거든요. 단초는 돈키호테의 집 앞에서 단호하게 발길을 돌린 후 장이 열리는 아빌라 광장으로 향했어요. 광장은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온갖 과일과 채소, 꽃들, 갖가지 해산물, 곡물, 빵과 과자, 집에서 만든 잼과 병조림한 식재료들이 풍성하게 진열되어 있었지요. 이번에 이 올리브 절임을 먹어볼까? 단초가 올리브 병을 집어들려고 할 때였어요. 그 미친 작가 얘기 들었어? 돈키호테 말이에요?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다면서요. 맞아요. 말을 못할 뿐 아니라 이제는 이상한 짐승 소리를 내고 다닌대요. 단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틈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지요. 아유, 말도 마요. 점점 당나귀가 돼가는 것 같대요. 세상에, 당나귀요? 네, 그자가 당나귀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걸 본 사람이 있대요. 게다가 자꾸 당나귀 소리를 낸대요. 쯔쯔, 미쳤다는 소문이 정말이군요. 사람들은 한참을 쑥덕거렸어요. 단초는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지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흉보는 게 듣기 싫었거든요. 돈키호테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단초는 그 길로 무리에서 빠져나와 돈키호테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사기 시작했어요. 돈키호테가 좋아하는 네모는 10개나 담았어요. 그러고는 돈키호테의 집 문 앞에 물건들이 담긴 꾸러미를 놓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지요. 당나귀가 된 돈키호테. 돈키호테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출판사로부터 연달아 원고를 거절당한 후부터였어요. 돈키호테는 자신의 글을 책으로 만들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어요. 돈키호테 작가님의 소중한 원고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저희 출판사 편집인 모두가 꼼꼼히 읽어보고 논의해 본 결과 돈키호테 작가님의 원고는 무척 뛰어나나 아쉽게도 저희 출판사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16군데의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은 이렇게 모두 똑같았지요. 이런 지긋지긋한 답장 따위 이제 그만 보내라고. 돈키호테는 출판사에서 보내온 편지를 거칠게 구겨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버렸어요. 돈키호테는 누군가가 자신의 책이 출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자신의 글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사람들이 내 예술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분명해. 그날부터 돈키호테는 집안에 종이 들어박혀서
언어와 문자 의사소통에 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찾아 읽었어요. 오, 인류 최초의 문자를 발견한 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군. 돈키호테는 문자의 역사를 다룬 책에 깊이 빠졌어요. 그는 특히 옛날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소개한 대목에 흥미를 느꼈어요. 불을 피워 멀리까지 소식을 전하고 북을 쳐서 적의 침입을 알리기도 했군. 돈키호테는 옛날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따라해 보고 싶었지요. 언어 없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시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돈키호테는 의사소통 방법에 푹 빠져 있을 즈음 단초가 찾아왔던 거지요. 돈키호테는 자신의 유일한 팬이자 친구인 단초에게 실험을 해보기로 한 겁니다. 첫 번째 실험은 성공적이었어요. 언어가 없던 시대로 돌아가야 하니 단초에게 일체 말을 하지 않았지요. 대신 그림 문자를 남긴 수메르인들처럼 사과, 양상추, 포도 등의 물건을 그림으로 그려주었지요. 단초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정확하게 사왔어요. 그 다음에는 몸짓과 소리만 써서 단초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했지요. 단초가 답답해하건 말건 돈키호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실을 알리 없는 단초는 돈키호테가 괜한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해 화가 났던 거지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자 돈키호테에게는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측은한 마음에 레몬도 10개나 사왔지요. 측은하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고 가엾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 측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자로는 슬퍼할 츠, 숨을 은자를 쓰지요. 시장에 다녀온 다음날 단초는 일어나자마자 돈키호테의 집을 찾아갔어요. 돈키호테의 집 앞에는 전날 단초가 사다 온 레몬과 몇 개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돈키호테는 단초가 다녀간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돈키호테는 좀처럼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돈키호테는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괴상망측한 작가로 불리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혼자서 글을 쓰고 공상의 세계에 빠지는 것을 좋아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쑥덕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더욱더 나오기를 꺼려했지요. 돈키호테는 유일하게 바깥으로 나오는 때는 우편 배달부가 찾아올 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출판사에 보낸 원고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요. 이웃에 사는 단초는 출판사로부터 반송된 원고를 전해받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돈키호테의 뒷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단초는 문을 두드리려다가 아직 돈키호테가 일어날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전혀 뜻하지 않게 돈키호테의 열혈 팬이 되었지만 그게 단초에게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돈키호테의 열혈 팬이 된 뒤 단초는 돈키호테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돈키호테의 집은 작은 시골집 치고는 천장이 꽤 높았어요. 누군가는 그 집이 3m나 좋게 되는 아주 오래된 청동기 사상이 있다고 했어요. 투구와 갑옷을 갖춰 입은 기사는 기다란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데 앞발을 높이 쳐든 백마를 타고 금방이라도 전쟁터로 뛰어나갈 기세라고 했지요. 처음 돈키호테의 집에 초대받아 가던 날 단초는 그 청동기 사상을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막상 집안에 들어가니 먼지 쌓인 책만 사방에 가득했어요. 조 작가님, 청동 기사상은 어디에 있나요? 단초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물었어요. 청동 기사상? 아, 이거 말인가? 돈키호테가 바닥에 쌓인 책 더미를 뒤지더니 그 속에서 초라하게 누워있는 기사상을 꺼내 보였어요. 에게 단초 입에서 맥 빠진 탄성이 새어 나왔어요. 투구와 갑옷을 갖춰 입은 건 맞았지만 청동 기사상은
고작 10cm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단초는 이제 돈키호테를 두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믿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쩐지 마음이 쓰였어요. 장터에서 사람들이 떠들던 말들이 단초를 괴롭혔지요. 지난 몇 달간 내게 했던 일 봐. 돈키호테는 정말 점점 미쳐가는 건지도 몰라. 당나귀가 돼간다는 것도 뭐람? 집에 돌아온 단초는 돈키호테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후에는 멀리서 사촌이 찾아오는 바람에 돈키호테를 만나지 못했지요. 그날 밤 단초는 화장실에 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푸흐흐흐 푸더덕 푸더덕. 가만, 무신한테 소린가? 무신한테는 단초가 키우는 당나귀예요. 무신한테는 깊은 밤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소리는 사람이 흉내내는 소리 같았지요. 단초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무신한테가 있는 우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와서 이런 도둑이 들었나 보군. 단초는 옷을 걸치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문 옆에 세워둔 나무 막대기를 손에 꼭 쥐었어요. 당나귀 도둑을 잡으려면 필요할 것 같았지요. 단초는 조심조심 창고로 다가갔어요. 푸드덕 푸드덕 힝. 다시 들으니 그건 분명 사람의 소리였지요. 단초는 나무 틈새로 우리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단초는 자신의 손으로 급히 입을 막았어요.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칠 뻔했거든요. 우리 안에서 소리를 낸 사람은 돈키호테였어요. 돈키호테는 네 발로 엎드려 무신한테와 비슷한 소리를 내며 당나귀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무신한테는 그런 돈키호테가 무척 귀찮은 듯 보였지요.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지? 끝.